자, 이번엔 모두가 알고 있는 흉악 범죄자들의 최근 재판 근황을 한번 짚어보죠.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이름, 얼굴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 범죄자들의 얼굴은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서 더 화가 납니다. 먼저 분당의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한 1심이 본인이 형량이 말이 안 된다. 항소한 게 지난 2월입니다. 근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금 이제 분당 서현역 그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이 최원종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는 최원종이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했죠. 이번에 이제 항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립법무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감정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최원종 같은 경우는 중증조현병에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그 당시에 사물 변변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형을 갖다 감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81년도에 그 조디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그 여자 배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던 존 힌클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정신 이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치료 감호를 받다가 41년이 지난 2016년에 석방된 예를 들었거든요. 즉 장기적인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료 감호를 해달라 또는 형을 감경해달라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재판 중 이 장면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재판부에서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천연덕스럽게 네 이렇게 답했다고요.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용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구치소 생활에 문제가 없냐라니까 아주 씩씩하게 예라고 대답을 해서 이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뭐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 최원종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범행하기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심신미약 감형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 중증 조현병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본인의 어떤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거나 또는 그 죄를 감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측은 무기징역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을 주장하고 있죠.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이 구형된 등산로 살인 사건이죠. 최윤종에게도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 등산로 살해 최윤종,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 자,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 글쎄요. 저 살인범이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화가 났는데 이 말 속에 좀 진짜 명복을 비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원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송치되는 그 과정이나 또는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주의를 둘러본다든지 또 심지어는 약간 웃음 띤 얼굴로 비죽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분노를 샀었죠. 그리고 이제 반성문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장짜리를 하나 딱 내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자기 입으로 어떤 얘기를 못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 최윤종이가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하는
얘기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절규. 최인종 사건에서도 또렷했죠. 최인종은 경찰이 무언가를 찾아내면 이제 그제서야 인정을 했고, 또 그의 피해자의 가족들,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회사도 다니고 별일 없이 아주 잘 산다는 거 아니었어요? 피해자 오빠가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과연 그 가해자 가족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최원종 사건 그 피해자의 오빠가 지금 이제 그 쓴 걸 보면, 이 최원종이라는 자가 탈영으로 군대에서 그 강제 전역을 당한 뒤에 10년 동안 집에서 게임을 하는 저런 자에 의해서 나의 동생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이 원망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늘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